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여기는 사이즈가 다르다. 미국의 4분기 GDP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예상치가 2%밖에 안 됐는데 무려 3.3%가 나왔다고 합니다. 야, 이 정도면 예상이 왜 필요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괴리가 심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미국 경제가 매우 탄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며 동시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조금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봤을 때 미국은 야, 이거 계속 가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우리도 잘 따라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가 마이너스 12% 폭락. 테슬라의 쇼크가 나오며 어제 테슬라는 지옥을 향해 가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내 대표적인 테슬라 바 그러한 전문가들도 가혹한 평가를 내놨다고 하네요. 그래서 왼쪽에 보다시피 주가는 182달러까지 200달러를 그냥 한 번에 깨는 모습, 거터음까지 만드는 모습을 만들었고 이는 3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터음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놔야겠죠. 이 와중에 서학개미의 비명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개미가 보유한 미국 주식 중 1등은 최근 들어 엔비디아다 뭐다 애플이다 뭐다 그런 얘기가 많아서 그게 또 많을 줄 알았으나 여전히 1등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15조나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고 있다고 하며 2등은 엔비디아로 7조, 3등은 애플로 6.5조로 이 두 개를 합쳐도 테슬라만큼 안 되는 걸 볼 수 있죠. 어쨌든 당분간은 테슬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듯한데 하지만 시각은 매번 똑같습니다. 결국은 곧 기회가 올 것. 빠르면은 봄이 시작될 때쯤 날씨가 좀 따뜻해질 때쯤 그때쯤에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인텔인데요. 이 친구 어제는 1% 오르더니 시간에서 무려 11%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실적은 잘 나왔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1분기 가이던스 그러니까 미래 실적을 안 좋게 발표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는 이러한 영향 때문에 반도체가 약한 모습을 나타냈고 오히려 이렇게 테슬라가 많이 급락했는데 2차전지가 반대로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현재 2차전지가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아마도 최근 들어 많이 급락하다 보니까 쇼커버링이 드디어 나온 거 아니냐 이러한 해석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중요한 거는 바로 연속성이겠죠. 과연 다음 주 월화까지 2차전지가 더 뜨거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매우 중요할 듯합니다. 오늘 저녁 인텔은 마이너스 11%로 시작해서 더 떨어져서 끝날지 아니면 다시 올라와서 끝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오늘의 2차전지처럼 오히려 인텔이 급락하고 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금리 인하 신호탄만 나오면 어제는 안 좋은 전망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좋은 거 봐야겠죠. 그래서 한 전문가의 시각을 보자면은 증시 급등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은 올해 분명히 온다는 그 금리 인하. 그렇다면 근거가 뭔가? 바로 과거에 금리 인하가 나타나면은 역사적으로 그 해는 15% 정도 미국 증시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 침체가 없었다면 무려 24%나 폭등하는 모습까지 나타냈다고 하며 마침 GDP도 탄탄하다 보니까 이제는 금리 인하만 진짜 진행된다면 증시가 폭등할 수 있다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면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는 좀 아니죠. 그래서 미국 증시만 보자면 작년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계속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증시가 과연 올해 말까지 계속 뜨거울까? 야, 미국이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오름이 있으면 또 떨어짐이 있고 떨어짐이 있으면 오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최소한 한 번은 변동이 큰 날이 올 텐데 그때 우리가 이제 잘 버티는가, 잘 대응을 해주는가 거기에 따라서 올해의 우리의 수익률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은근슬쩍 다시 오르는 중. 유가가 은근슬쩍 다시 올라 어느덧 WTI가 77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사우디에서 아시아의 기름을 싸게 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유가가 막 급락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하지만 다시 또 중동 위기 등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들어 미국에서 한파가 왔던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전기차가 충전이 안 되는 방전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는 와중에 날씨가 춥다 보면은 당연히 원유 생산도 힘들고 재고도 감소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방금 봤다시피 미국의 GDP가 미쳤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좋다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유가 수요가 높아진다라는 전망 하에 유가도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경제가 좋다고 합니다. 유가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혹시나 조금 더 가속화된다면은 인플레 걱정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또 안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역시 경제는 참 어렵다라는 얘기 한 번 더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모주 올해 두 번째 따따블 등장이요. 야, 공모주 시작한 지 한 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시즌 2호 따따블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조선 관련 기업인 현대힘스. 장 초반에 조금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주긴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따따블에 안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HD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의 고객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온통 현대죠. 그러다 보니까 의존도가 높은 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조선은 슈퍼사이클이다, 선별적 수주를 하고 있다 등등 여러가지 좋은 소식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임수도 이렇게 힘낸 게 아니겠는가 라는 예상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2차전지가 매우 좋은 와중에 한번 LG엔솔의 콩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엔솔에서 올해 전기차 수요는 분명 연간 성장률 30%였던 과거와는 다르게 둔화가 될 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도 인정했으니까 이 친구도 당연히 인정하겠죠. 다만 실적은 1분기에는 좀 주춤할 수 있겠으나 2분기부터는 회복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1분기에는 주춤하고 2분기는 회복이 가능하다. 이게 도대체 언젠가 봤을 때 바로 반도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가 작년 말부터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을 생각해보면 반도체는 슬금슬금 재작년에 바닥치고 이제 1월부터 계속 올랐던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결국은 2차전지도 최근 들어 조금 하락폭이 커지고 있긴 하지만 아마도 이 하락폭이 이제는 곧 끝나가겠구나. 실적이 바닥을 치러 가면 갈수록 그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구나 라는 얘기를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엔솔은 투자 기조는 그대로 이어나가지만 일부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1분기 실적 발표 그때가 안 좋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그때 2차전지 애들이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그 전으로 매수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미국 이야기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는 바이든이 6% 정도 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더 유리하다는 건데요. 물론 가상 대결이긴 하지만 예전부터 꾸준히 트럼프 우세론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우리가 작년 말에 봤던 그 무소속으로 바람을 일으킨다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요 사람은 어떤가 봤더니 지금 만약에 3자 대결을 한다고 하면은 8% 정도의 득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3자 대결을 해도 결국 트럼프가 6% 정도 앞서 있는 걸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케네디가 나오든 안 나오든 큰 차이는 없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일단 돌고 돌아 트럼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곧 북한이 한국 공격함. 미국에 있는 북한 전문가들이 봤을 때 곧 북한이 한국을 도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 규모는 분명 연평도 그 이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하네요. 물론 이제 이러한 전망만 보고 우리가 그걸 믿을 수는 없겠지만 북한이 최근 들어 강도 높은 비단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이거 빅텍 주식 좀 사놔야 되나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북한이 딱히 뭐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사실 미치지 않고서야 할 이유가 없다. 얻는 게 없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도발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증시 전망. 중국이 연초부터 급락세를 이어가니까 증시 부양을 위해 연달아 부양책을 꺼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인민은행은 증시 안정화 기금을 조성한다. 그리고 국부펀드를 통해 주식을 매입한다. 이러한 부양책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기릿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은 중국 증시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바다가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KB증권은 이러한 반등세가 지속되기 어렵다. 이렇게 전망했고 그 이유는 기대했던 강한 재정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며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실망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등세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어제 우리가 봤다시피 3월 전 양회까지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양회에서 좀 큰 걸 꺼내주지 않겠니? 그렇기 때문에 2월까지는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양회에 달렸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일단 이 상승은 단기적 상승으로 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모든 건 다 돌고 돕니다.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이 중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어닝 쇼크가 나오는 기업도 많지만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는 기업들도 당연히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매번 말했던 그겁니다. 좋았던 애들은 나쁘게, 나빴던 애들은 다시 좋게 1, 2년 사이클로 이렇게 돌고 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대표적인 턴어라운드 기업은 뭐가 있는가? 당연히 하이닉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4분기 실적이 흑전에 성공했으며 5분기 만에 성공한 거다 보니까 긴 바닥을 지나온 기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대표적 적자 기업인 한국전력도 작년 3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4분기에도 조단위의 흑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LG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하나오션 등등 이런 친구들도 흑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LG디플은 조금 걱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과연 이 흑자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보다시피 모든 사이클은 다 돌고 돕니다. 그 영원할 것 같았던 2차 전지도 최근 들어 많이 하락하고 있죠. 하지만 결국은 매번 말했다시피 반도체가 이렇게 크게 1, 2년 만에 돌아온 것처럼 2차 전지도 크게 이렇게 하락하다 보면 다시 또 돌아오는 일이 분명 있을 겁니다.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서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이제부터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쨌든 말이 길었지만 모든 건 돌고 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긴 호흡으로 투자하면 질 수가 없습니다. 굳이 치열하게 앞장서서 싸우지 마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이거는 좀 놀라운 소식이네요. 알리익스프레스 3위, 테무 6위. 12월 국내 월간 쇼핑 앱 사용자 수를 조사한 결과 쿠팡이 2,728만 명으로 1등, 11번가가 744만 명으로 2등, 차이가 좀 많이 크네요. 1등 쿠팡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3등이 누군가 봤더니 알리익스프레스가 3등으로 알리익스프레스의 그 성장세가 엄청나구나 라는 얘기 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테무도 328만 명으로 6등을 차지하며 정말 무섭게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그러니까 중국 유통사가 빠르게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테무는 지난 7월에 한국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려 10위권 내에 진입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제 이 테무는 도대체 누가 많이 사용할까요? 저렴한 가격이다 보니까 저 기릿은 솔직히 당연히 어린 친구들이 많이 쓸 것 이런 생각을 했으나 예상과 다르게 4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습 나타냈다고 합니다. 또한 알리 같은 경우에도 4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놀라운 결과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미국도 이미 저가용품 시장을 중국에게 뺏기고 있다고 하니까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성장세가 엄청나구나 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도 진출한다. 카카오도 이제 AI 의뢰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카카오 브레인에서 개발한 AI 흉부 판독기 카라 CXR이 올해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벌써 국내 11개 대학병원과 공동 연구 계약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AI 흉부 판독기 카라 CXR이 좋은 이유는 흉부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데다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성이 크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한 번은 찍어보는 게 이거겠죠. 그런데 이 흉부 엑스레이는 흔하게 촬영하는 그 반면 판독은 꽤나 어려운 편이라고 하는데 그걸 바로 AI가 딱딱딱 집어서 해준다면 당연히 큰 시장이 되겠구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루니카 뷰노도 관련 판독은 하고 있지만 판독문까지는 생성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카카오의 제품은 판독문까지 생성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휴가비 선착순 15만 명 휴가비 지원. 근로자들의 국내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알고 계신가요? 여기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2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18년부터 시행 중인 정부 사업인데 근로자가 20만원 적립하면 기업에서 10만원, 정부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서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기존에는 9만 명만 모집했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15만 명까지 확대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여기에 관심 있다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애플 중국 시장 점유율 1위 기록. 작년에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출하량을 기준으로 보면 애플이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점유율을 보면 약 17.3%로 안어 17.1%와 근소한 차이로 첫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긴 합니다. 작년이면 분명 아이폰 금질이 뭐니 이러한 말이 정말 많았을 텐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봤더니 작년은 중국도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되었었다고 합니다. 경쟁 업체들은 출하량이 10% 안팎으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시끄럽던 애플은 오히려 2.2%만 줄어들으면서 이렇게 선방하다 보니까 첫 1위를 달성했다는 거겠죠. 어쨌든 애플 사상 처음으로 1등을 차지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판매량이 줄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할인 판매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또 지난번에 봤기 때문에
과연 올해 애플은 AI의 힘을 받아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인터넷 은행은 폭풍 성장 중. 카카오뱅크의 작년 4분기 단기 순이익이 뒤집이나 BNK 등 지방의 금융 지주사보다 3배나 높을 것, 이러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작년 4분기 단기 순이익은 668억 원으로 BNK와 DGB는 200억 정도니까 진짜 3배가 나온다는 거겠죠. 이러한 현상이 나온 이유가 뭔가? 바로 비대면 대출 연기로 인터넷은행은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갈아타기까지 본격화되면서 카뱅의 대출 자산이 20% 넘게 확대될 것, 이런 전망도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면 지방 금융 지주사들은 좋지 않습니다. 지방 경기 악화에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실이 반영되고 있어 거기다가 비대면도 아니다 보니까 거래 경쟁력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갈수록 카카오뱅크의 힘이 커질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아 목표가 높다. 기아에서 올해 영업실적 사업계획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게 좀 높은 수치다 보니까 증권가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아에서 제시한 영업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은 작년 대비 1.3%, 영업이익은 3.4%, 영업이익률은 11.9%를 제시했는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던 작년보다 올해 더 성장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요즘 전기차도 상태가 안 좋고 경기 둔화 이런 걱정이 나오는 와중에 분명 기아 작년에 EV9 갑자기 막 할인 판매하던 그때 기억나시죠?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과연 너희가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마찬가지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 거친 업황이 예상되는데 너무나 공격적이다 이렇게 평가했고 신한투자와 신영증권도 살짝은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다만 이 와중에 미래셋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올해 출시될 저가 전기차죠. EV3부터 EV5 이 친구들의 상품성이 아마 달리지 않겠나 이런 평가를 내린다고 하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만원 쓰면 2,000원 할인해 드림. 2월부터 국내외 7,000개 착한 가격 업소에서 9개 카드사 중 하나로 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9개 카드사는 신한, 롯데, 삼성, 하나, 우리, BC, 현대, KB, NH 이렇게 9개를 말을 하는데 카드사들은 2월 중 계획을 확정하고 캐시백, 청구 할인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행안부도 올해 말까지 착한 가격 업소를 1만 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3월 이후에는 민간 배달 플랫폼을 써도 착한 가격에서 이렇게 주문하면은 할인 쿠폰을 발급하는 등 추가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증시는 뭔가 청개구리처럼 다른 나라는 다 안 좋은데 우리는만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